경상북도 의성군의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 경사가 났다. 학원 하나 없는 이곳에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신영은 때문이다.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참 학생이 장하고 대단하죠. 딴 도움도 크게 안 받고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다는 거, 그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계열에 합격한 신영은 영은이가 말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조금 남다르다. 제가 처했던 환경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 안에서 제 스스로 방법을 찾은 거죠.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신영은. 영은이가 말하는 공부법은 어떤 것일까? 겨울방학 보충 수업이 한창인 학교. 영은이가 후배들을 찾았다. 서울대 합격 후 학교의 스타가 된 영은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사탕 우리 4과목 배우잖아. 그 4과목을 강의를 다 끊었어. 개념 강의를. 그거 다 듣고. 앞으로 힘든 고3 수험 생활을 견뎌야 하는 후배들에게 영은이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진짜 많은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보길 바래. 서울이든 어디든.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높은 데를 갈 수 있는데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의고사 치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점수가 되게 많이 떨어져서 많이 좀 그랬었는데 시간이랑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열심히 해. 부러워요. 그냥 서울대 갔다는 그 자체도 부러운데 언니가 다른 방면에서도 막 그렇게 다 잘하셨으니까 그냥 언니의 모든 것이 부럽죠. 여기 촌인데요. 서울 가는 것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서울 자체를 가는 게. 그래서 저도 언니처럼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의성에 학원도 몇 개 없고 별로 혼자 공부하기 좀 좋은 환경이 별로 아닌데 왜 이렇게 자랑이에요 정말.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라면 시골이고 학원도 없었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읍내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는 영은이네 집. 가게 위에 딸린 옥탑 건물에서 영은이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샀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네, 감회가 새로워요 지금 걸으려고 보니까. 며칠 후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영은이. 그동안 봤던 책부터 정리해두려고 일을 벌였는데 책 무게가 만만치가 않다. 엄마! 결국 혼자 치우기는 포기. 엄마께 도움을 청했다. 저거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내려갈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그럼 니하고 나가 둘이 못 들고 내려와. 그러면 나중에 그냥 듣고 오면 방에 같이 냅둬? 내려야 되지 뭐. 방에 그때 있어? 엄마와 영은이. 엄마 지금은 영은이네 식구는 이렇게 둘뿐이다. 오케이, 알았어. 그냥 영은이 어렸을 때 별거를 한 8년 가까이 하고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하고 한 게. 그러니까 한 12년째 제가 12년을 혼자 키웠어요, 영은이를.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 많이 마음 써주고 더 많이 사랑해줬지만 한 살 한 살 커가면서 영은이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한 5학년, 6학년, 9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얘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게 묻는 말에 그냥 겨우겨우 대답만 하고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 사춘기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마음의 상처 같은 거를 좀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다 보니까 괜히 좀 자격지심 같은 것도 생기고 의기소침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런 사정들을 알까 봐 좀 조마조마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영훈이를 볼 때마다 그저 미안할 뿐이었던 엄마. 하지만 걱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숙사 들어가면 음식은 네가 알잖아, 영은아. 뭐 먹어야 되고 뭐 안 먹어야 되는지. 이제 엄마가 계속 가서 따라가서 해줄 수 있으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영훈이의 먹는 것 하나하나가 엄마는 걱정이다. 평가서울 엄마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신장이 한쪽이 안 좋아서 적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관리해주고 다른 쪽보다 좀 많이 신경 쓰고 그래야지 되죠. 3년 전 영훈이가 수술을 받은 병원. 이곳을 처음 찾을 때만 해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CT를 찍어보니까 그 콩팥에 아주 큰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 전이가 없었고 크기는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큰 신장암이었습니다. 상당히 늦게 발견된 편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믿기지도 않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요. 왜 나한테만 계속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나 싶었어요. 뭐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은 잘 겪지 않는 그런 병도 제가 앓고 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지 원망스러웠죠. 16 영훈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고통.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또 한 번 영훈이는 더없이 모진 시련을 겪어내야만 했다. 아이 정말 이렇게 수술실에 들여보내놓고 수술실 앞에서 퍼져 앉아갖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게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애가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진짜 절실하게 느꼈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였을까? 엄마 나 책 좀 갖다 줘. 수술 자리가 채 아물기도 전에 책을 찾았다는 영훈이. 아무리 말려도 영훈이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영훈이 곁에는 항상 엄마가 있었다. 다행히 수술 결과도 좋았고 건강해질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특히 엄마한테 제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자격지심이 있었는데 아프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출발.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영훈이는 인생의 첫 번째 목표를 마음속에 세웠다. 제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꼭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목표를 서울대로 잡았어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누군가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학교 수업 외엔 도움받을 곳이 없었지만 차근차근 뒤처진 공부를 보충해 나갔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발목을 잡았던 게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초부터 바닥부터 튼튼하게 개념을 쌓고 그렇게 공부하자 싶어서 그렇게 수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수학의 개념과 공식들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 자습 시간은 수학에 전념했다. 개념서 한 권을 정해 읽고 또 읽으며 완전히 암기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해 나갔다. 그렇게 개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몰랐던 문제도 잘 풀 수 있게 돼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거는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수학은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만큼 인터넷 강의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접해보려고 노력했다. 맛보기 강의를 이용해 여러 수업을 비교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했다. 수성생명은 안녕하십니까. 정재 선생님입니다. 야,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만나네요. 본 강좌는 24점 기출문제 20. 제가 좀 좋아하고 끝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을 골라서 들었어요. 제가 부족한 것이 아무래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능력이었으니까 문제를 풀어줄 때 되게 세세하게 잘 풀이해주는 선생님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경우에는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자신만의 공부 방법도 만들어 나갔다. 자, 이런 그래프는 항상 영보다 큰 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능한 한 인터넷 강의를 100%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미를 주게 되면 2하고 여기가 2가 되죠. 이렇게. 학원 수업이나 학교 수업과 달리 아무래도 집에서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또 안 듣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긴장감을 주고 좀 더 집중해서 들으라고 속도를 빨리 해서 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더해보니까 이것은 2a-x가 되죠. 그러니까 요즘의 좌표는 x좌표가 2a.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면서 부족했던 문제 해결 능력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한번 제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고 싶은 책은 점점 더 많아졌다. 하지만 읍내에서 제일 큰 서점에 가도 살 수 없는 책도 있었다. 그래서 영은이는 인터넷으로 교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직접 인터넷 서점을 통해 꼭 필요한 교재들을 찾고 주문해야만 했다.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 힘들죠.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 정보가 적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랬던 만큼 제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이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력이 부족한 시골에서 영은이가 활용한 것은 바로 군청에서 해주는 무료 강좌. 인근 도시에서 초청된 유명 학원 강사들이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인재 양성원 수업이었다. 더없이 반가운 기회였다. 우리 농촌에는 이제 그 교육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학생들이 자꾸 대도시나 인근 도시로 빠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인재 양성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군에서 무료로 실시해줬던 수업 때 썼던 자료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3년간 수업했던 교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할 만큼 영은이는 군청에서 받았던 수업을 알차게 활용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한 단원 한 단원 개념을 익힐 수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르게 통합형 문제들을 다루면서 수능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이 키워지는 듯했다. 길을 찾으니 어디에도 방법은 있었다. 양성원 수업은 저에게 일종의 과외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부족할 수 있는 모의고사 감각을 주말마다 수업을 들으면서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신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수능도 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딸을 위해 엄마도 최선을 다했다. 엄마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영은이의 건강. 몸과 마음 모두 지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항상 딸의 곁을 지켜주셨다. 힘들기만 했던 상황, 영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수학을 비롯한 대부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모처럼 찾은 학교. 영은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제가 입학했을 때는 그 전년도에 간 언니 이름이 저기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제 이름이 있으니까 되게 감회도 새롭고 기분이 좋네요.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 3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 가족 같은 선생님들도 잊지 못할 것이다. 축하해. 고생 많았지, 그지? 축하해. 열심히 살아라. 고생했어.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선생님들도 되게 적다 보니까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많이 격려도 해주셨고 많이 도와주셔서 저한테 되게 고마운 선생님들이죠.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작은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영훈이를 잡아준 건 선생님들이었다. 고3 때 모의고사를 치는데 항상 1등급이 나왔던 언어가 3등급으로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고3이 된 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던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 언어 영역이 떨어지고 외국어, 수학까지 차례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전보다 공부 시간을 줄인 것도 공부 방법을 바꾼 것도 아니었다. 다급한 마음에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계속 문제를 풀어도 성적이 그대로이거나 더 떨어지니까 답을 고르면서도 이게 과연 내가 정답을 고른 건지 의심도 하게 되고 많이 두려웠었어요. 문제를 풀 때마다. 슬럼프는 생각보다 길었다. 고3 1학기가 다 끝나갈 때까지 떨어진 성적은 회복되질 않았다. 성적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며 정체기가 계속됐다. 혹시 수능도 망치게 될까 봐 되게 겁도 많이 나고 아무리 공부해도 회복이 안 돼서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었고 힘들었었어요. 그때 영은이의 손을 잡아준 건 평소 영은이가 유난히 좋아했던 한국 지리 선생님. 힘들어하는 영은이에게 선생님이 건넨 건 편지 한 통이었다. 한자 한자 손수 써내려간 선생님의 편지에서 세상 가장 따뜻한 말들을 읽었다는 영은이. 너는 꼭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선생님이 저를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는 거를 알게 돼서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었는데 자신감도 많이 생겨났고 힘도 생겨났고 용기도 생겨서 그 이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영은이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예전에 풀었었던 기출문제집. 가장 문제인 언어 영역부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풀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찾고 수능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익히려고 그래서 풀기 시작했었어요. 슬럼프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는 언어 영역 시험 때마다 늘 시간이 모자랐던 영은이.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을 익히는 것은 물론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계속하며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지문을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어요. 지문을 모두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전에 읽었던 지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은 지문을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배로 걸리고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익숙한 문제를 반복해서 보는 것인 만큼 공부 방법에 변화를 줬다는 영은이. 문제를 먼저 읽고 해당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용에는 표시를 해두는 식이었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떠올리며 지문을 읽으니 답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시 같은 경우에는 대조되는 어구라든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스스로 마련한 법칙인데 만약에 이렇게 제비같이 제비는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선량한 이미지로 해서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황새와 뱀이 등장하기 때문에 동그라미에 반대돼서 세모를 그었어요. 지문을 해석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영은이만의 방법.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서리법을 가지는 어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네모를 친다든지 밑줄을 치는 등의 방법을 썼습니다. 이로써 문제 푸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저 스스로 법칙을 정하고 푸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단어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모양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시간 단축도 되고 또 지문을 다시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었어요. 1, 2학년 때는 기출문제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했던 영은이. 하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3학년 때는 문제를 푸는 요령이나 속도를 연습하기 위해 문제를 먼저 읽고 자신만의 법칙을 활용해 문제를 푼 것이 핵심이었다. 영은이는 언어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마무리 공부도 모두 기출문제를 활용했다. 영역별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보고 또 보며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다. 기출문제 활용 마지막 단계는 시간 재며 풀기.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가며 한 문제 한 문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해 나갔다. 익숙한 문제들인 만큼 풀 때마다 시간은 짧아졌다. 실제 수능처럼 시간을 재기 때문에 긴장감을 느껴서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서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적극적으로 입시 정보 수집에 나섰던 영은이. 원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는 물론 대학마다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것인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모아나갔다. 그렇게 수집한 입시 정보들은 하나의 폴더에 모아 정리해두었다. 원했던 대학교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전형을 모았고 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놨어요. 수많은 대학에 다양한 전형을 정복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미리미리 그렇게 찾아보니까 저한테 어떤 전형이 제일 최적의 전형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반드시 이겨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예전보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힘들었던 만큼 더 값진 결과였다. 제가 처한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아프면서 알 수 있었고 그만큼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요. 스스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환경이 어렵거나 안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비관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지금 환경이 그렇다고 한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